올림픽 사상 최초로 결성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합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2018년 1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남북 단일팀 문제. 오늘 비하인더넷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33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33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1월 29일 월요일 저녁에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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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한 달이 저물어 가고 있고 요즘 역대급으로 아주 기록적인 한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요즘이고요. 또 올림픽 개막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고 있는 요즘의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1월의 마지막 녹음 오늘 133회.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특집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NHL을 비롯해서 다른 코너들은 한 주 쉬게 됐어요. 네, NHL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이죠. 다음 주부터 또 리그가 재개가 될 텐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또 한번 진행을 해보겠고요. 여러분의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오늘 특집 얘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참 1월 29일인데요. 오늘이 한 달간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이 문제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느낀 거고 그동안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그런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도 느낀 거지만 아이스하키 관련돼서 기사가 나온 게 글쎄요. 그동안 여태까지 나왔던 기사들의 총합보다 이번 1월 동안 나온 기사들의 수가 한 10배 이상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싶기도 하고. 개인적인 기분은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박힘찬 PD가 같이 녹음 참여를 못하는 바람에 네.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133회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특집을 마련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이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조금 씁쓸하고요. 네. 뭐랄까요, 그냥 이런 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저희야 아이스하키를 맨날 보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답답한 부분들도 있고 또 선수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드는데 저희와는 또 다른 분들, 일반 스포츠 팬이지만 아이스하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대다수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잘못된 정보를 쉽게 사실로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네. 또 아이스하키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단편적인 내용들만 받아들여서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협회나 코칭 스텝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나거나 아니면 또 체육회 또 저기 높은 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저희가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거나 개선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테지만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때마침 또 올스타 브레이크니까 또 할 것도 없고 해서 연습 기자님이 갑자기 좀 편해지신 것 같아요. 하루도 한 주 쉬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번 주 전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종종 그 전에 저희가 온더스포츠 팟캐스트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종종 이런 토론회 시간 내지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는 시간도 종종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좀 그 시기가 좀 일찍 다가왔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 좀 반성의 시간을 갖자면은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 종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좀 그렇다라는 제1의 원칙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면은 그 경기를 직접 보거나 못하면 TV나 뭐 인터넷이나 그 경기를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게 맞다. 예. 예. 그것도 안 보고 대충 기록지 보고 소설 쓰는 거는 그거는 정확한 기사나 정확한 리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또 원칙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여자 대표팀 이야기, 여자 아이스하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또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여자 아이스하키 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못 찾아가 본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남자 경기보다는 확실히 덜 받고 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미안하고 좀 양심에 찔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2013년, 2014년 여자 선머리그가 처음 생기고 나서 처음 2시즌은 다 찍고 촬영하고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또 제가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한 것도 없는 사람이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도 되나 생각이 들고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근데 저희보다 더한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편은 또 화가 나서 그래서 좀 선수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 라디오나 방송이나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 뭔가 선수들을 대변하거나 협회를 대변하거나 아니면 팬분들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불행하게도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라도 시간을 내게 된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과거의 그런 시간들을 되짚어보면서 반성도 하고 돌이켜보고 하면서 올해는 좀 더 다시 또 여자 선머리그 찾아가 보고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외의 여자 경기들이나 아니면 국내 경기들 좀 더 다시 초심을 갖고 또 현장을 누비리라 다짐을 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133회째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게스트분들 나오셔서 진행이 되는 특집도 있었고 뭐 특별한 회차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번 회차도 뭐 꽤 의미 있는 특별한 회차가 될 것 같고요. 뭐 어쨌거나 매주 이렇게 리그 경기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은데 가끔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이슈를 잡고 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어색하잖아요. 이 시기에. 그렇죠. 은근히 또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순서 시간이 한 번쯤은 가끔씩은 있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번 특집의 목적은 어떤 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이야기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좀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막 온라인상에서 싸우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닌데 그런 상황도 많이 봤고 해서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 시간적인 순서에 근거해서 사실을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뭐 그런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그거를 통해서 일단 오늘 저희 눈높이는 딱 그동안 아이스하키에 여자 아이스하키에 관심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도 이번 시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뭐 관심을 갖게 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그쪽에 좀 맞추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일의 그런 잘못된 정보들을 나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아볼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볼까라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시간 순서대로 과거를 한번 쭉 정렬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정렬하면서 그것만 얘기를 해도 풀릴 수 있는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번 단일팀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잃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각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댓글을 그동안 달아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에 남북 단일팀 관련 말고도 여러 가지 또 평상시처럼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오늘 특집 코너 후에 뒷부분에서 좀 다루기로 하고요. 그럼 잠시 후에 바로 오늘 특집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133회 특집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일단 이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건의 개요를 설명을 좀 드리면서 뭐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소하고 정확히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잡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사건의 기회라기보다는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걸어온 길, 뭐 최근에 몇 년간 걸어온 길, 그렇죠. 오늘에 이르기까지 2013년부터 해서 한 5년 동안 네. 어떤 일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나 한번 쭉 훑어보면은 아마 그 가운데서 좀 해소될 수 있는 잘 바로 잡힐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시작점으로 잡은 시기는 2013년입니다. 2013년 1월.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 회장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2013년 1월에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 정몽원 회장이 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변화에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시작이 되는데, 네. 뭐 여자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여자 썸머리그가 만들어졌고 개최가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실업팀도 없고 뭐 아무런 뭐 여자 경기가 존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대표팀 포함해서 상비군 포함해서 그리고 유망주들까지 포함을 해서 세 개 팀으로 나눠서 뭐 더블 리그 아니면 세 경기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에 리그를 처음 시작을 했다라는 게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기화 선수들 이제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이때부터 합류를 해서 같이 여자 썸머리그에 같이 활동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뭐 캐롤라인 팍이나 데넬 임진경 선수라던가 뭐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리그를 뛰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를 시발점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몽원 회장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한라그룹과 대한아이스하키협회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한라그룹의 현 회장이 바로 정몽원 회장이고요. 1997년 1월에 당시에 한라그룹 부회장이었던 정몽원 회장이 이제 한라그룹 2대 회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뭐 한라그룹은 그 이전에 이제 만도 위니아 아이스하키 팀을 갖고 있었죠. 예, 그런 관계와 인연이 있고 그동안 뭐 쭉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정몽원 회장이 아이스하키 협회장으로서 해왔던 일들, 뭐 그동안의 노력들, 뭐 얼마나 아이스하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지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4월 이 이야기도 또 빼놓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 개최국이 아이스하키 종목에 자동 출전하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도 사실 이슈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2014년 4월에 개최국 자동 출전권 부여를 하기 위한 조건이 명시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뭐 아이스하키를 위한 투자도 있어야 되고 경기장도 있어야 되고 뭐 팀이나 리그나 이런 게 제대로 돌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걸려있는 조건이 남자 대표팀 세계 랭킹 18위까지 올라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고향에서 세계 선수권이 2014년에 열리게 됐죠. 우리나라 홈에서 세계 선수권을 했는데요. 네. 결과가 안 좋았어요. 예, 만약 여기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개최군 출전권 획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함이 있었을 텐데 오전 전패를 하고 강등이 되는 바람에 남자 대표팀이 디비전 1 그룹 A 오전 전패로 하위 그룹으로 강등이 됐고요. 네, 여자 같은 경우에는 D2A에서 3위에 머물렀죠.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시기가 닥쳤는데 또 뭐 협회에서 또 발빠르게 대처를 한 게 바로 이제 뭐 대표팀 감독님 선임을 하고 뭐 하면 교체를 하고 하면서 새로운 뭔가 계기를 또 마련하게 됐었죠.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정몽원 회장을 통해서도 밝혀진 내용인데 세계 랭킹 18위까지 끌어올릴 것, 그 다음에 뭐 대대적인 적극적인 투자, 하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외국인 감독을 선임해라, 뭐 귀화 선수를 통해서 전력을 극대화해라, 뭐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2014년 4월에 자동 출전권에 대한 조건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네, 구체적인 얘기가 이때부터 네.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 직후 2014년 7월에
백지선 감독이 남자 대표팀의 총괄 디렉터로 부임하게 됩니다. 네, 남자 대표팀은 아니고 남녀 대표팀.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나라 대표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총괄 디렉터로서의 예. 역할을 맡으시게 되면서 선임이 되셨죠. 네. 근데 단순히 감독이 아니라 총괄 디렉터라는 직책, 역할,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생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현숙 기자님, 감독하고 총괄 디렉터랑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총괄 디렉터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뭐 남녀 다 포함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예. 그냥 감독이란 역할만 한다면 이제 벤치에서의 그런 이제 경기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뭐 선수를 어떻게 운용을 할지. 그런데 이제 백지성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감독과 디렉터를 겸임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협회 그때 이제 백지성 감독이 이제 취임하시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에도 협회에서 기대했던 내용은 뭔가 그렇게 선수 대표팀단을 운영을 하고 선수를 뭐 선발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시스템을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네. 예, 총괄 디렉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백지성 감독을 그냥 남자 대표팀 감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남녀 대표팀의 총괄 디렉터라는 점 또 언급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월간의 노력이 이어졌고 2014년 9월 19일입니다. IIHF 스페인 테네리페에서 있었던 총회에서 대한민국 남녀 대표팀에 대한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자동 출전권 부여가 확정됐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세계 선수권에서 전패를 당하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이때 회의 때 정몽원 회장, 뭐 백지성 감독 포함을 해서 직접 PT에서도 발표를 하고 하면서 계획과 비전과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그래서 IIHF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뭐 지난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발빠르게 백지성 감독을 영입을 했고 또 정몽원 회장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보여줬고 그런 내용들이 올림픽 평창에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을 부여하게 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예. 예. 대한민국의 이런 노력들에 대한 인정에 따른 결과였는데 사실 근데 2006년부터 개최국 자동 출전권 2006년까지는 개최국 네. 자동 출전권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2010년 밴쿠버 올림픽, 2014년 소치 올림픽 때는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밴쿠버 캐나다였고요. 소치 러시아였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주지 않아도 이 두 국가는 충분히 자기 실력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 전에 뭐 이탈리아나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려가 있었어야 되는데 뭐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흥행이나 이슈와 관련돼 있다고 또 생각이 드는 게 개최국이 안 나오는 데에 아이스하키 대회가 펼쳐진다라고 또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토리노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출전권을 부여가 했던 거고 예전에 뭐 나가노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밴쿠버나 소치 때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나갈 수 있는 팀인데 출전권을 부여하기보다는 그 티켓을 한 팀이라도 더 내보낼 수 있게끔 세계 예선전에 활용을 그런 하는 식으로 방식으로 또 티켓을 더 이루어졌겠네요. 분배를 해야 하는 걸로 해서 좀 더 다양한 국가들이 출전할 수 있게끔 또 흥행적인 요소나 배려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최근에 뭐 댓글들 내용 중에 보면은 이거 뭐 협회도 가만히 손발 놓고 있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다 해줬는데 정부가 출전권 따줬는데 뭐 돈 뭐가 써서 불만이냐? 돈으로 출전권 사줬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 내용들만 확인하셔더라도 그게 다 잘못된 내용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 출전권 얘기도 없던 제도가 우리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2006년 때까지 있었고 원래 있었던 거다. 10년, 14년 때는 캐나다, 러시아였으니까 그 티켓을 다른 예선 치르는 티켓에다가 분배를 해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이 올림픽에 나가느냐 못 나가냐는 또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계속 자동 예상은 출전권은 그렇게 하고 갈 수 있습니다만. 있겠죠. 오히려 저희 때보다 더 쉽게 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랬고요. 2014년 9월 30일 이때 여자 대표팀 감독으로 현 감독이죠. 세러 머리 감독이
선임됩니다. 네, 26세 젊은 나이에. 당시에 26세. 네. 아, 뭐 지금으로 터져도 아직 굉장히 파격적인 이제 감독이었어요? 이제 30이니까. 네. 굉장히 파격적이죠. 당시에 더 나이가 많은 선수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이규선 선수가 더 네. 많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파격적이긴 한데 세라 머레이의 감독의 능력도 출중했지만 또 세라 머레이 감독 아버님이 또 앤디 머레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면서요? 예, NHL 감독만 한 20년 보내시고 뭐 지금도 대학팀 감독을 지내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네. 네. 또 그분의 배경을 이용해서 최근에 뭐 미네소타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효율적인 훈련과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드네요. 앤디 머리, IHF 명예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던 아주 유명한 지도자고요. 캐나다 대표팀 감독 경력도 있네요. 네. NHL 감독 비롯해서. 그 감독의 딸 세라 머리 감독이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자 대표팀의 변화, 팀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던 게 바로 앞서 얘기 나왔지만 귀화 선수들, 남자 대표팀에만 귀화 선수들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순수 캐나다인 미국인 뭐 이렇게 우리나라 피 한 방울 안 섞이는 분들이 기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지금은 다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이제 뭐 부모님 중에 아니면은 조부모님 중에 이제 한국 분이 계시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기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 썸머리그가 시작될 때 합류했던 선수 뭐 박은정 선수나 임진경 선수 같은 경우에가 그 사례가 시작이었는데 캐롤라인 박 데넬 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뛰고 있어요. 네, 그 특별기아 요건 중에 이제 해당 국가에서 2시즌 동안 리그를 참여를 하면은 이제 기아 조건이 완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 이제 기아와 특별기아가 확정이 되면서 이제 좀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조명도 많이 받기 시작했죠. 네. 기아 선수들을 포함한 전력으로 2015년 세계선수권 디비전2 그룹 A 대회에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이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 대회에서 3위를 합니다. 네, 뭐 14년 대회랑 성적은 같았었고요. 네. 당장 큰 변화는 없었어요. 네. 그 이후에 미네소타 전지훈련 있었고 카자흐스탄을 국내로 초청해서 펼치는 평가전도 있었고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여자 대표팀의 경기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일어난 일이었고요. 네. 예. 그 전에 이제 남자 대표팀은 그 전에 카자흐스탄 대표팀을 불러서 고향에서 한번 경기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 처음이었죠. 네. 여자 대표팀은. 그리고 뭐 여담입니다만 국가대표 2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그 일화를 소재로 한 그 영화의 기획이라고 할까요? 시작도 바로 2015년 이때였다고요. 예, 뭐 캐스팅 발표가 한창 기사로 나올 때였는데, 네. 저도 검색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때 여자 대표팀 관련된 기사가 한 50개 안팎이었으면은, 이 영화 관련된 기사가 한 2,000개 안팎이더라고요. 네. 그 영화가 2016년 여름에 개봉했는데 시작은 2015년 그쯤이었군요. 네. 그리고 2016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에 여자 대표팀이 세계선수권 디비전2 그룹 A에 또 한 번 출전을 하는데 이 대회가 참 아쉬웠어요. 4승 1패로 2위. 1위였으면 승격인데 아쉽게 승격을 놓쳤습니다. 예,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승 1패 팀이 3팀이 나왔었는데 네. 승자승에 물려서 폴란드한테 저희가 2대1로 아마 졌을 거예요. 한 골 차로. 폴란드가 승격이 됐죠. 정말 아쉬운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북한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 네. 대회에서. 그 전 대회, 전전 대회까지 북한은 계속 1B에 있었죠. 디비전 1B에 있었는데 강등이 되면서 2A에서 만나게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차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대표팀 앞서 최근에 이제 최라 머레이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우리보다 한 수 위의 실력을 갖고 있었다. 감독 취임 당시만 하더라도 그랬었거든요. 디비전도 한참 위에 있었고, 근데 요 시기가 딱 그 교차되는 시기였고, 이때 맞대결이 이제 우리나라 승리로 끝나면서 이제는 좀 역전이 되는 상황이 이때부터 이제 기점이 됐던 거였죠. 여자 대표팀의 북한과의 첫 맞대결 4대1로 우리나라가 승리를 했던 2016년 세계선수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근으로 넘어오는데 2017년 2월에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이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또 보여주죠. 태국
상대로 동계 아시안 게임 사상 첫 승을 거뒀고요. 일본에게는 아쉽게 졌어요. 카자흐스탄에게도 한 골 차로 졌고요. 하지만 중국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중국전 역대 첫 승, 이게 18년 만에 네. 역사적인 승리였어요. 예, 7번 지고 8번 만에 이겼고, 네. 그 전에 이제 태국한테 20대 0으로 이겼었는데요. 이것도 15연패를 마감하는 동계 아시안 게임 15연패 끝. 네.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처음 올린 승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홍콩한테 14대 0으로 또 이겼었고, 대회는 4위로 마감을 했고, 이때 남자 대표팀은 은메달을 땄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은메달보다 이 4위가 더 메달은 못 땄지만 주목을 더 많이 받는 계기를 낳기도 했었고, 이날 참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중국한테 이기면서 막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 뭐 화이팅하는 선수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하키 팬분들이 많이 행복해했던 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많은 감동을 안겨줬던 또 기억이 있어요. 2017년 4월 바로 2달 뒤였습니다. 우리나라 강릉에서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2 그룹 A 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5전 전승, 대회 1위 우승을 차지하면서 디비전1 그룹 B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부 리그에 있다가 3부 리그로 올라온 게 된 거죠. 네. 네. 계속 4부 리그 3위권 정도의 성적을 계속 유지하다가 처음 올라가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성과라고 하면은 성과가 이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그러니까 2017년 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였죠. 네. 이 대회에서 북한도 참가를 했는데 4위를 했었어요. 네, 지난 그 전 대회도 마찬가지였었고, 이번 대회 때도 4위로 기록을 하면서 완전히 역전된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네요. 바로 2017년 6월.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때 남북 단일팀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좀 구체적으로 언급됐던 시기였어요. 예, 대통령을 통해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나왔었고, 네. 근데 이제 단일팀을 했으면 좋겠다,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지,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얘기가 나왔긴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 협회에 전달된 내용은 없었고, 또 북한의 답변도 애매모호했었고, 그다음에 IOC나 IIHF를 통해서는 전혀 뭔가 협의가 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싶나 보다, 이렇게 넘어갔었죠. 네. 네. 그러니까 최근 한 달간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던 이 남북 단일팀 문제가 사실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 2017년 6월에 이미 거론이 됐었어요. 네, 거론이 됐었고, 네.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는 게 확실하게 전달이 나왔었죠. 네. 네. 2017년 6월이면 5월에 대선 치르고 그 직후 네. 올림픽을 한 8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의 생각, 입장이 처음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3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토마스 바흐 현 IOC 위원장이 만납니다. 예, 청와대에서 만났었고, 이때 이제 단일팀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나온 내용도 없었고, 북한을 대답을 기다리는 상황이기도 했었고, 그렇다고 뭐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 쪽으로 어떤 이렇게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거니까 니네 이쪽도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미리 얘기라도 해줬으면 모를까. 전혀 뭐 지시사항이라든지 안내사항이 협회 쪽으로 간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이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진행을 했으면, 뭐 사실 이때 논의가 돼서 진행이 아쉽습니다. 됐다고 해도 네. 빠른 시기는 아니었죠. 그렇긴 하지만 네. 뭐 그래도 지금 이 사단이 나진 않았을까, 그렇긴 않지 하죠.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19일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립니다. 이 미디어데이 행사 저희도 갔다 왔잖아요. 제가 갔다 왔죠. 네. 그때 정몽원 회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네, 일단 200일 남은 시점에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이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왔고, 또 앞으로 이렇게 걸어갈 거고,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네. 아무래도 그 앞서서 한 보름에 앞서서 이제 그런 단일팀 얘기가 터지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모든 초점은 그 단일팀 얘기 때문에 좀 신경이 가 있는 정도였는데, 앞선 내용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대에 그러한 내용들이 거론이 됐었죠. 가깝게는 올림픽,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발전에 대한 비전을 밝히는 자리였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남북 단일팀 이슈에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100%다 쏟아져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 예, 기자님들도 한 반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정몽원 회장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요거는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방송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예, 그 예상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그래요. 우선 나라의 큰 뜻, 우선 저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죠.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큰 현안인데 그거는 국민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협회라는 게 선수 보호를 하지 못하는 협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수들이 피해를 안 나게끔 저희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아무것도 진전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전이 되면 협회는 분명히 선수를 보호하는 안을 갖고 저희가 대항실 계획을 낼 것이고 IOC 직접 보내면 IISF 세계 아이스하키 연맹을 통해서 저희 의견을 분명해서 관철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정몽원 매니저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선수진 선수 예.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수들도 협회 분들이 저희 선수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가 뭐 어떻게 얘기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변화될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지휘 상황에 따라서 그 주어진 상황에서 선수들은 선수들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선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정몽원 회장의 인터뷰 컷 그리고 여자 대표팀 한수진 선수의 인터뷰 컷인데요. 네, 이게 저희 비하인드넷 106회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네, 끝무렵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네. 네, 그때도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몇 분이야? 이거 한 4분 정도? 예, 인터뷰 컷 빼면 한 2, 3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이게 되게 심각한 내용이다 내지는 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인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슈도 덜 됐었고요. 예, 뭔가 정부에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확정해서 발표를 했으면 모를까. 예, 아무것도 정해진 상황이 없는 가운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그냥 이러고 넘어간 상황이었죠. 네. 중요한 얘기는 정몽원 회장이 우리 선수들 보호하는 데 협회의 존재 목적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뭐 한수진 선수도 선수 입장에서 자신의 의력을 피력했습니다. 그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미디어데이 항상 그 이후에도 사실 딱히 진전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정된 것도 없고 진전되는 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촉박하면은 불가능하니까 안 되겠지. 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네. 그게 지난 6월, 7월이었고요. 지난 여름은 그랬습니다. 네. 그 이후에 남북 단일팀 얘기는 쑥 들어간 형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7년 7월 28일, 7월 29일이었네요.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이 강릉에서 세계 랭킹 5위 스웨덴과의 평가전을 했는데 두 경기 모두 3골차 패배로 끝났고요. 그리고 2017년 8월에 프랑스 전지훈련을 가서 랭킹 13위 프랑스, 7위 스위스 또 역시 강팀들과의 대결을 했는데 4전 전패를 기록하게 되죠. 또 9월에는 미국 전지훈련이 있었고 그리고 2017년 10월 31일 또 한 번의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립니다. 올림픽 개막 200일 앞두고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10월 31일에 100일을 앞두고 한 번 또 했어요. 예, 200일 앞두고 한 행사는 이제 협회, 대한아이스하키 협회에서 주최한 행사였고 D-100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픽 조직위에서 준비된 내용이었죠. 네. 근데 여기서 남북 단일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100일 전인데 열심히 그 당시에. 하겠다, 뭐 앞으로 좋은 성적 거두겠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만 네. 나왔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흐릅니다. 2017년 11월에 여자 대표팀이 헝가리 4개국 친선 대회에 나가는데 여기서 헝가리 덴마크에게는 패했습니다만 프랑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프랑스전 사상 첫 승. 그 전 전지훈련 때 패했던 프랑스에게 승리를 거두는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내용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다 진 거밖에 없잖아. 어차피 지는데 올림픽 때도 어차피 나가서 질 건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전지훈련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 다 지긴 했는데 이때 상대했던 국가들한테 완전 완패 막 대량 실점 막 10골 차 이렇게 난 것도 아니었고요. 예. 전혀 저희가 비벼볼 수 없을 만한 국가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전지훈련 통해서 이 국가들과 함께 경쟁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성과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단순히 결과만 보고 졌다. 예. 올림픽 때도 질 거야.
단일팀 하면 어때? 어차피 질 거.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부러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7년까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 뜨거운 논란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됐던 해가 바뀌면서 2018년 1월로 넘어가 보죠. 비하인드넷 133회 남북 단일팀 이슈 특집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사건의 개요를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5년 전부터 한 4년, 작년까지 쭉 왔고요. 네.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한 달 벌어진 동안에 일인데 할 얘기가 많아요. 이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 시작은 2018년 1월 1일이었어요. 왜 이런 신년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돼가지고. 제가 욕을 방송에서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얘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신년사도 아니고요. 네. 예. 2018년 1월 1일에 북한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년사 안에 평창 올림픽에 관한 중요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 선수들을 보내겠다. 주요 내용은 이 내용이었죠. 네. 예. 뭐 김정은 위원장의 워딩을 잠깐 빌리자면 소개를 드리면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해다.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되길 바란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북남 관계를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해서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한다. 예. 평화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면서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당국이 만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건의 시발점이 된 거죠. 얘 쥐가 뭔데? 이 새끼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으면 자제를 하면서 위험해요 오늘. 네. 쥐가 뭔데 올림픽 예선 안 거치고 그냥 선수를 보내며 그걸 왜 지 맘대로 지네 나라에서 지가 맘대로 정하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거에 또 옳다구나 맞장구 쳐주는 우리는 또 뭔데라는 생각이 신년 새해부터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신년 처음부터 이렇게 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었고요. 얘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요? 이 새끼 때문에 진짜.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그래서 좀 짜증나더라고요. 새해부터 신년 초부터. 그래가지고 얘가 뭔데 이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대에 이 사단을 만들었나. 네. 열불이 나더라고요. 박희천 PD가 오늘 많이 흥분을 하네요. 사실 이 신년사가 기폭제였어요. 이 신년사 이후로 지지부진했던 남북 단일팀 문제도 막 얘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살짝의 간을 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얘기를 이후로 이제 남북 얘기들이 오고 갈 때 나왔던 내용 중에 뭐 피겨 내용도 있었고 뭐 스피스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여기는 찌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아이사키가 얘기가 거기서 이제 한쪽으로 확 쏠렸겠죠. 제 추측입니다. 이건 소설이에요. 네, 뭐 쇼트트랙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쇼트트랙 계주의 단일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에 대한 단일팀이 다시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근데 그때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면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이 미국 전지훈련 가 있을 때였어요. 맞습니다. 정작 주인공들은 우리나라에 없는 상황에서 내용도 잘 모르고 있어요. 나라가 막 달아오르고 있었고요. 1월 12일에 여자 대표팀이 이제 귀국을 했고 이때 공항에서 세러 머리 감독 인터뷰가 진행돼요. 이때 어떤 얘기를 했죠? 뭐 내용은 한국 들어오기 직전에 잠깐 봐서 대충 얘기를 들었었고 하지만 뭐 협회나 아니면은 뭐 정부 쪽에서 얘기를 정확하게 들은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있어서 북한 선수가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뭐 그거는 뭐 위에서 내린 결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겠지만은 한 2-3명 정도면은 뭐 수용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가벼운 내용이었습니다. 정치적 입장은 이해를 하고 뭐
두세 명 정도는 오케이. 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기자분들이 좀 답답한 내용을 여기서 한번 더 붙이자면은 네.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비행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리고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막 비행기에서 자다 깨가지고 막 비몽사몽 할 텐데 내리자마자 질문을 막 쏟아져 던져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제정신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가볍게 답변을 한 거였는데 이거를 세레머니가 결사반대 뭐 2명이면 충분하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것처럼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네. 정부의 입장 뭐 어쩌고저쩌고 서로 이간질이 되고 거기서 한 번 더 열이 났었고요. 네. 저는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감독인 나에게 북한 선수를 넣으라는 압박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본인의 10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고 입장이 정리가 되면은 그때 발표해서 해도 더 정확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공항에서 비행기 내리자마자 비몽사몽한데 카메라 플래시 터뜨리면서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조금 오바가 아닌가. 좀 공식적인 자리가 제대로 있었으면 좋았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선수들은 비행기 내리고 내용을 알았다고 하고 네. 감독도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인데 갑자기 들이대면서 얘기를 건넨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조금 개념이 없거나 예의가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뭐 그 이후의 논란은 또 점점 가열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1월 16일에 이것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이 또 많은 이야기를 낳았어요. 결국은 나중에 3일 뒤에 19일에 그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16일에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랭킹이 우리가 22위고 북한이 25위다. 그런 선수들 중에서 북한 선수가 뭐 들어와도 역량이 뛰어난 선수를 뽑아서 섞어서 뛴다는 거는 우리 선수들도 큰 피해의식이 있지 않고 오히려 전력 강화에 좋은 기회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라고 하고 3일 뒤에 사과를 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됐던 비판을 받았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메달권에 있지 않다. 라는 발언. 이 발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나신 팬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어서 정현이 4강까지 올라갔죠. 정현 세계 네. 랭킹이 몇이었더라? 그래서 19일에 이제 사과를 하게 되는데 오해가 있었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좋은 기량 좋은 북한 선수 몇 사람 추가해서라도 우리가 올림픽에서 승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선수들 사이에서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러면서 선수들의 그런 마음이 고마웠고 그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면서 이제 사과 해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태클 거고 싶은 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16일 날 했던 내용하고 16일 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풀이해 주는 내용하고 전혀 안 맞고요. 네. 그리고 선수들 얘기 미국 전지훈련 가 있는데 전화로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 분위기를 어찌 알았을 거며 그리고 어차피 19일 날 사과할 내용이었으면은 애초에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였었기도 했죠. 네. 기자간담회가 어디 기자들이랑 술 먹고 밥 먹고 이러다가 내뱉는 말도 아니고 정식적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뱉은 말인데 그 뱉은 말을 주워담지 못하고 사과할 정도의 멘트라면은 총리로서는 큰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깊지 못한 생각을 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사과를 할 거면은 본인이 직접 가서 선수들한테 사과를 하는 게 맞았죠. 대통령이 대신 가긴 했지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랭킹이 22위고 북한이 랭킹이 25위인 건 팩트입니다. 네. 이거는 뭐 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랭킹이 22위인데 뭐 메달권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팀은 아니잖아. 그거에 목표가 있는 팀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생각뿐만 아니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자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데 그냥 일반적인 팬분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석에서 술 먹으면서 안주거리로 얘기하는 거라 우리나라 공식적인 실력이 그 정도잖아 라고 그런 생각 할 수 있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대외적인 기자간담회라는 이런 자리에서 국무총리 입에서 나올 발언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무총리가 참 큰 실언을 했다.
전날 술을 많이 자셨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고요. 그게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국무총리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데, 물론 국무총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그걸 뱉으면 안 되잖아요. 뱉어도 어디 술자리 가서 뱉든가. 술자리에서도 뱉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공직에 있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뱉고 기자가 그거를 몰래 녹취나 녹음을 해놨거나 적어놨다가 기습적으로 발표해서 폭로하는 이런 그림이면 모를까.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발언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 거면 모를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그 심정은 이해하나. 그 발언 자체는 저는 그냥 큰 실수였다고 보고, 백지선 감독, 디렉터도 우리의 목표는 금메달이라고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선수들에게 항상 동기부여를 자신감을 심어주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을 우리가 저평가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는 건 굉장히 사기적인 측면도 있고 실언이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꼬투리 하나 잡혔습니다. 그래서 물고 늘어져 봤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면서 다음날 총리가 내려갔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대통령이 내려갔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월 17일이 중요한 날이었어요. 1월 17일 오전에 일단 통일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남북 단일팀은 평화올림픽 구상의 일부다. 이런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2%가 남북 단일팀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날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통일부가 입장 표명을 했는데 역시 같은 그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진천 선수촌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아이스하키 선수들만 만난 건 아니고요. 다 만났죠. 밥도 같이 먹고. 전체적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만나서 격려하면서 특별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좀 더 챙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잠깐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거기서 사진 찍는 기자분들이 아이스하키 팀과 있는 곳에서의 시간들의 사진들이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때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만나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스하키 팀의 단일팀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성사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아이스하키 팀에 보다 많은 국민의 관심을 쏟게 하는, 그래서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씻어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서 가슴을 한번 쳤고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남북 단일팀 구성될까 말까 이거에 대한 이제 양해를 구했죠. 직접 선수단을 만나서 오찬도 함께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나온 얘기를 볼까요? 만약에 공동 입장을 한다든지 단일팀을 만들 수 있다면 북한이 단순히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훨씬 더 좋은 단초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어집니다. 북한과 단일팀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의 전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팀워크를 맞추려면 그만큼 더 노력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남과 북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 함께 경기에 임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아마 두고두고 역사의 명장면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 또 세계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감동을 받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출발도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가슴을 두 번째 쳤습니다. 참 좋은 얘기를 했는데 박임찬 PD는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인기 종목을 대하는 태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단 아이스하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이런 태도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통령이 행동 하나, 언급 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아이스하키에게 비인기 종목인 아이스하키에 관심을 쏟고 뭔가 인기 종목으로서 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대통령이 힘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펼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관심이 쏟아진다 한들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올림픽 끝나면 땡이죠. 그렇죠? 뭔가 장기적인 발전 플랜을 갖고 선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 이번 단일팀은 이런 효과를 가져올 거야 라고 설명을 했으면 당연히 받아들였겠죠.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한마디 멘트로 퉁치고 넘어간다라는 게 좀 가슴을 칠 수 있을 만한 대목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가슴을 쳤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었어요. 단일팀을 한다고 해서 전력이 상승되진 않을 거다라는 팩트를 말씀을 해주셨죠. 그걸 알고 계시는데 왜 단일팀을 하는 거죠? 올림픽 대회에서.
올림픽 대회가 성적을 다른 바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예, 거죠. 뭐. 성적을 바라는 자리에서 전력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전력을 강화시키는 못할 망정. 그리고 올림픽 한 달 남은 입장에서 이렇게 방문하면은 저희 군대에 있을 때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예, 높으신 분들 오시면은 예, 몸이 고생하는 거. 예. 근데 네. 예, 한 달 남은 입장에서 지금 쉬기도 바쁘고 훈련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시간 뺏어가면서 이런 멘트를 친다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은 확고하니 니네들은 받아들여라 라고 뭔가 윽박지르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선수들 본인들께서는 또 예,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셨겠지만 네. 개인적인 의견은 그랬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진천 방문, 이 이벤트. 이거에 대한 생각이 저는 조금 다른데 그래도 저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선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뭐 설명을 하고 이런 절차라도 저는 그나마 있는 게 만약 이것마저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개까여야죠. 굉장히 훨씬 더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만 12일에 이제 대표팀 귀국을 했는데 요 시기가 물론 12일 이전에는 사실 만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만 뭐 13, 14, 15, 16 뭐 요때 조금이라도 좀 앞당겨서 이런 방문과 좀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좀 절차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바로 1월 17일이 뭐 통일부에서 입장 표명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17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남북 차관급 회담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날 회담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성촌을 온 거거든요. 이 시점이 저는 좀 아쉬웠어요. 예. 네, 뭔지 알겠네. 예. 그러니까 물론 이 노력 자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수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이런 노력 자체는 저는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건 필요한 거고 굉장히 좋게 봐요. 예. 이런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으면 정말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이벤트 자체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예, 당시에. 이벤트 하는 건 네. 좋죠. 예. 예, 근데 이제 좀 더 준비가 있었으면 좋지 혹시, 않았을까. 그 예, 부분이고 어차피 시기적으로는 뭐 하루 이틀 앞당기고 뭐 동시에 진행되고 예,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해도 뭘 해도 지금은 아쉬운 시기였거든요. 네. 예, 뭘 해도 욕먹을 시기였고 예. 그런 거라면은 어차피 욕먹을 거면은 예, 좀 더 준비를 하고 뭔가 좀 더 설득되는 내용들의 근거 자료를 갖고 내려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예. 뭐 그런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뭐 만약에 이 자리를 통해서 뭐 대통령의 노력, 정부의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선수단 중 일부 설득이 됐거나 뭐 나름 감동을 받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체념을 한 분들이 더 뭐 많지 체념을 않았을까? 할 수도 있고요. 네. 예.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뭐 예, 받아들이자 위에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이 예. 와서 이럴 정도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돌이킬 수 없는 거구나라고 다들 체념을 하지 않았을까. 예, 겉으로 놓고 있어도. 예. 그리고 글쎄요. 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이 싫다거나 뭐 그전엔 지지를 했는데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거나 이럴 또 분들은 아니에요. 선수들이나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여러 정책 중에 뭐 동의할 수도 있는 거고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또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거를 토론이나 의논이 협의를 통해서 조율해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네. 17일이 참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진천에 가 있는 동안에 남북 차관급 회담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저녁에 한 8시, 9시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단일팀 구성 남북이 합의했다라는 결과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월 18일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서 남녀 대표팀 최종 엔트리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여자팀 총 23명의 엔트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1월 20일이 또 중요한 날이었죠. 바로 스위스 로잔에서 IOC 주재의 4자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남북 단일팀 결정이 됩니다. IOC가 승인을 했어요. 여기에 4자 회의라고 말씀드렸는데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주재였고요. 대한민국 대표단이 있었고 북한 대표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IIHF는 없어요. 우리나라 네. 협회 사람도 한 분도 안 갔어요. 협회가 없는 대한민국 대표단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관련된 사람은 여기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참가국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없는 자리였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북한 선수 12명을 추가해서 엔트리가 총 35명.
그리고 경기당 북한 선수 3명 이상은 꼭 출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분노 터지는 일인데요. 이 결과를 놓고도 말이 많죠. 네. 지금. 뭐 피해를 입지 않았다, 최대한 절충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회의 자체에 뭐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협회 뭐 뿐만 아니라 IHF를 포함해서 아이스하키 관련된 사람이 이 회의에 아무도 안 계셨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런 아이스하키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종목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꿍짝거려가지고 결정지어서 내놓은 방안이 아이스하키 종목에서는 정말 안 맞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확정안이 나와서 뭐 이따 자세히 얘기했지만 저는 엔트리 자체도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분통 터지는 게 여기서 이제 네. 굉장히 크게 터진 거죠. 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에 지난주였죠. 남자 대표팀 미디어데이 행사가 진천 선수촌에서 열렸는데 박김천 PD 다녀왔잖아요. 근데 네. 그날 저녁에 세러머리 여자 대표팀 감독의 기자회견이 급히 갑작스럽게 열립니다. 네, 그 전에 뭐 공지된 내용은 남자 대표팀 미디어데이만 진행이 된다. 남자 대표팀 내용만 언급이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오전 중에 이제 협회 내부에서 회의가 있었고 이제 그 일련의 과정 동안 그 기간 동안 이제 세라머레이 감독 뭐 SNS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들이 잘못 전달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라머레이 감독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천까지 내려와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기자님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했죠. 남자 대표팀 끝나고 올라가야 되는데 또 기다려야 되나? 대표팀 여자 대표팀 감독은 저녁에 내려온다고 하니까 당황해하면서 저는 이제 그냥 순순히 올라왔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기사 나온 걸 봤는데 확 뭐 눈에 띌 만한 특별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항상 똑같은 내용이죠. 협회 입장에서는 이 이상으로 입장을 낼 수 있는 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들 빼고 얘기를 다 했으니까 입장을 낼 수 있을 만한 게 없었죠. 그 전에 뭔가 논의가 되고 회의가 되고 내려온 지시사항이 있었으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방안을 마련했을 텐데 북한 선수들 몇 명만 내려온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누가 내려온다는 것조차도 이때까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22일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1월 23일에 뉴스가 하나 떴는데 수원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을 창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수원 염태영 시장의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계획은 이래요. 2020년 10월에 수원 복합체육시설이 완공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스하키 링크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 경기장을 활용해서 팀을 창단하겠다. 근데 지금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원시 의회부터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의가 깊게 논의 안 된 상황에서 어차피 링크장은 만들어지는 거였거든요.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실업팀 용도로 쓰겠다라는 거를 급하게 좀 일단 지르고 보자. 지금 이슈가 터진 마당에 지르고 보자가 아닌가. 이거는 뭐 협회에서 뭐 딜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냥 수원시에서 일단 지르고 보자. 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나중에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근데 뭐 더 내용이 되면 까야 될 것 같아요. 실업팀 창단을 준비하고 있었던 와중에 발표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러던 와중에 기회는 이때다라고 발표 타이밍을 이렇게 잡은 건지 준비를 했다면 어느 정도 저희한테도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근데 전혀 협회고 어디고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지른 거다. 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바입니다. 네. 아니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네. 수원시 의회가 이제 수원시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곳인데 여기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의원이 더 많아요. 더불어민주당보다. 그래서 이게 여소야대라 잘 될까? 이것도 좀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지방선거 지나서 만약에 시장 바뀌면 또 어떻게 할 건데. 그 부분도 변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난 다음에 한번 이거는 또 따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월 25일 북한 여자 선수들이 왔어요. 방남. 합류를 했고요. 선수 12명, 감독 1명, 지원 인력 2명, 총 15명이 왔고요. 바로 어제 1월 28일에 남북 단일팀으로서 원팀이 첫 합동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올림픽 지금도 훈련하고 있겠네요. 보름도 안 남았죠. 네. 이렇게 해서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숨가쁘게 달려가 봤는데 이렇게 달려오는 한 5년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그 전 4년이 묻히는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 개요를 쭉 정리를 해본 건 요 개요를 이야기 나누는 과정만으로도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좀 풀고 네. 바로 잡을 건 좀 바로 잡고 충분히 좀 그동안 좀 모르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돕고자 진행을 해봤어요. 비하인드넷 133회 잠시 후에 그럼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결과는 일단 나왔고 훈련도 시작했고 이렇게 올림픽을 치르게 됐습니다. 뭐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상황에서. 그쵸. 뭐 위에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네. 할 수가 없죠. 그럼 이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맞는 거냐, 뭐 어떤 의견들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결과는 엔트리 그리고 북한 선수 3명이 22명 라인업에 들어가야 된다. 네. 이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 선수단이 피해를 당연히 보는 거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출전 시간을 양보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피해가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뭐 거죠. 어떻게든 올림픽에 한 경기 이상은 다 뛰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포함해서 네.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북한은 붙박이니까 그러면은 뭐 1, 2라인은 바꾸진 않을 테니까 그럼 3, 4라인에서 번갈아 가면서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6명의 선수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최소. 그런 셈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스하키에 대한 정확한 종목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발생된 확정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니 좀 뭐 피해냐 들었어요. 아니냐를 떠나서 팀에 그냥 엄청난 변화인 거죠. 예. 전 운영에 있어서. 바뀌는 거야 6명이 바뀌는 네.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게임은 22명이 다 뛰는 건데 예. 그러면은 그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팀에 대해서 상대 국가를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라인별로 역할들이 있고 해야 될 임무들이 있고 또 전술 전략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다 짜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니까 예, 그게 좀 답답한 내용이었죠. 지금 보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보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최소 3명을 통한 전술 전략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여자 대표팀입니다. 이현숙 기자님, 그 아이스하키에서 요 정도 인원이 변화됐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이 오는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그냥 능력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팀 돌아갈 때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3명의 선수가 추가를 됐고, 근데 그 3명의 선수들이 우리 팀 선수들보다 월등하게 좋다 이런 아이스타임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용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알 수가 없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호흡을 많이 맞추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선수들이 3명씩을 이제 강제적으로 바깥에서 온 선수들을 기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 팀 운영 입장에서 조금은 이제 좀 아주 생각대로 운영을 못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이 60분을 이제 선수들이 결과적으로 시프트를 통해서 이제 시간을 출전 분배를 하는 또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제 세러머니 감독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결정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막 좀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에게 출전 그 권한까지 그렇게 강압을 넣지는 않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예.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세러머니 감독 같은 경우에 약간 머리를 쓰게 된다면 오프닝 시프트에 한번 이 선수들을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렇게 쓰지 않는 겁니다. 오프닝 시프트에 낸다는 거는 제일 첫 처음이라든지 경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가장 먼저 스타팅 멤버로 낸다든가 이제 NHL 같은 경우에 가끔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 나가는 데가 있어요. 첫 페이스오프를 선수들이 하자마자 선수 교체 딱 해서 1라운드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도 경기 운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세 피리어드에서 처음 딱딱딱 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내는 이런 방법도 사실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러면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할지는 그렇죠. 감독 마음이니까. 그 부분은 네. 이제 그 부분 뒤에 추후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3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이제 손해 같은 부분은 사실상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거기는 원래 이제 들어갔어야 되고
이제 그 게임 들어갔으면 그 오프닝 시프트에 그런 전략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손해가 없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댓글이나 SNS 내용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12명이나 포함이 더 되면은 돌아가면서 게임 뛸 수 있으니까 체력적으로 더 세이브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현석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오프닝 시프트에 잠깐 딱 내고 어차피 얘네들을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예 오히려 그게 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근데 경기는 또 뛰겨야 돼. 그러면은 오프닝 시프트 때 잠깐 몇 분 1분이라도 뛰겨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라인으로 계속 돌린다 그러면은 19명으로 중심으로 꾸릴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체력적인 부담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예 부담감이 우리 선수들한테 더 가해지는 거다 보니까. 예, 그것도 나름대로 손해고 그리고 충분히 오프닝 시프트를 안 쓰고 그냥 전술 전략 원래 맞춤대로 상대팀별로 맞춤 전략대로 가면 되는 건데 이거를 옵션 하나를 빼버리게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리고 6명이 지금 북한 선수들 3명이 들어오면서 라인이 지금 2개 이상 세 라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라면은 글쎄요, 예, 준비했던 전술 전략을 다 못 써요. 하나도 못 써요. 라인을 꼴 수도 없고, 예. 또 행여나 혹시나 북한 선수들이 나왔을 때 7점이라도 하게 되면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할 거며. 아유 한숨이 먼저 나오죠. 참 그동안 올림픽을 몇 년간 준비하면서 세라머니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다 준비해왔을 건데 이게 지금 틀어졌을 거고요. 뭐 변화가 불가피하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아요. 예, 뭐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더라도 글쎄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 G200, D-200일 때 언급이 됐을 때 더 구체적으로 해서 아예 그때 확 이루어졌으면은 그 가운데 준비할 시간이 차라리 많았죠. 예, 네. 전지훈련을 그랬다면. 3번이나 갔다 오고 뭐 외국 대회도 4개국 친선 대회도 갔다 오고 하면서 그때 손발을 맞춰서 좀 더 확정을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보름 앞두고 이러고 있으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리고 북한 선수가 3명만 내려온 것도 아니고 12명이 내려왔어요. 예, 꼴리 빼면 11명인데 그럼 이 선수들을 또 다 봐야 되잖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일단 제도상으로는 12명 중에 3명만 모든 경기를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근데 이제 그 나오고 안 나오고를 결정하는 것도 감독의 역할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그 선수들을 또 봐야 되잖아요. 어느 시간대 이거 어느 세월에 또 보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답답하고 예 거기서 추려낸다 한들 글쎄요 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뭔가 준비한 거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경기 자체에 대해서 뭐 외적으로는 의의가 있긴 있으나 뭐 경기력의 상승을 꾀할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좀 판단이 씁니다. 자, 지난주 뭐 이번 주 계속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남북 단일팀 관련 댓글은 생략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보면서 좀 소개도 드리고 뭐 의견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댓글부터 볼까요? SY더맨님, 박힘찬 PD님, 이현숙 기자님 지적대로 단일팀 논의 졸속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셨어요. 과거에 단일팀 해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때 오래전부터 정말 치밀하게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 최소화하고 좋은 성적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도 어려운 게 단일팀인데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정부 당국자 관계자들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아이스하키 스포츠의 무지에도 너무 무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 하셨습니다. 공감을 했던 게 이전에 이제 탁구 대표팀이 한번 단일팀을 구성을 했었고 세계선수권 우승을 한번 했었죠. 예. 그리고 축구에서도 한번 단일팀 청소년 대표팀이 이뤄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둘 다 했었죠. 좋은 결과를 만들었죠. 예. 근데 그 성적으로서는? 단일팀들은 다 2달에서 4달 가까이 먼저 논의가 되고 확정이 돼서 준비가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종목 특성상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네. 아이스하키와 탁구 네. 더 다르고 예. 탁구 단체전과 아이스하키는 확연히 다르고 예.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 축구는 거의 4달 가까이 시간이 먼저 주어졌었고요. 네. 다음 또 플라이 카미님 댓글이 있는데 단일팀 관련해서 나오는 잘못된 정보들 자동 출전권으로 나가면서 무슨 말이 맞냐? 자력으로 나간 것도 아니면서 피와 땀 드립치지 마라 등의 얘기 때문에 우울하고 속상하셨답니다. 어쨌든 단일팀 결정 났으니까
도종환 장관 말처럼 빨리 진천하면서 훈련이라도 한 번 더 하고 갔으면 좋겠다. 빨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런 말씀이세요. 알로에츠님, 제가 한국을 떠난 건 전형적인 해일조선 탈출이 이유였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또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정치인들은 건달과 다를 게 없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번엔 체육계, 그것도 아이스하키가 털렸네요. 아마 거부했다면 한라그룹을 탈탈 털었겠죠. NHL 선수들이 오도록 협상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이번에도 한두 명 끼워 넣겠다니 위정자들은 절대 믿을 인간들이 안 되는 듯합니다. 전 NHL 불참도 200억 지원비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자기네들 해쳐먹을 돈은 있으면서 라고 댓글 의견 주셨습니다. 얼쑤. 문백님 블로그 지금 링크 걸려 있는데요. 요거 정말 장문에 엄청 잘 읽었습니다. 예, 장문에 그 심정을 표해 주셨어요. 사실 진지한 성격이 아니어서 현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하지만 다만 조금 화나고 많이 아쉬워서 혼자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담요 대표팀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바이킹님 댓글 볼까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네요. 정말로 하네요. 저도 정말로 할 줄 몰랐습니다. IOC나 IIHF가 왜 승인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IIHF는 승인한 거 아니지 않나요? 그냥 묵인? 수용? 침묵.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협회한테 대하고 있는 태도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 일단 무시받고 있죠. 네. 참가국 동의는 없어도 되는지 35명 로스터에 22명 경기 출전. 당장 상대팀에서 23명 대 35명 불리한데 이것을 공정한 스포츠 경기로 납득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겨도 인정이 될까요? 참 너무 어처구니 없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바로 한 주 동안에 달린 댓글, SY더맨님 댓글 또 주셨네요. 단일팀 특집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일단 결정이 내려졌으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엔트리 탈락한 선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뽑힌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었으면 한다고 하셨고요. 수원시가 여자 실업팀 창단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의구심이 드는 동시에 일단 여자 아이스하키계의 수건이 이루어졌으니 다행스러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같은 생각. 공감합니다. 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단일팀 성사시켜서 자금을 키운 만큼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한국 아이스하키가 기반을 더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과 같이 들었습니다. 좋긴 한데, 좋은 소식이긴 한데 걱정도 앞서고. 네, 그렇습니다. 플라이카미님이 그 뒤에 댓글에 SY더맨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셨네요 하시면서 다른 하키 팬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하셨어요. 뭐 댓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만 뭐 이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생각, 반대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예, 계속 댓글 달아주셔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미 결정 났고 단일팀 이미 돌아가고 있고 올림픽 얼마 안 남았으니 선수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표현하고 관심을 표해주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의견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의견으로 좁혀져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 의견을 먼저 봤습니다. 이제는 저희 셋 그리고 손상호 기자까지 해서 저희 비하인더넷 식구들의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자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캐나다 현지에 계신 분부터 연결해보겠습니다. 안 계시는 분 먼저. 네. 손상호 기자 연결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연결합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자주 뵙네요. 그러게요. 새벽 사실 현지는 사실 여기가 현지가 아니죠. 현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긴 하네요. 녹음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저녁 시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밴쿠버 시각이 새벽이라면서요. 새벽 1시 넘어갔을 텐데. 네, 새벽 지금 1시가 좀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또 손성호 기자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연결을 했습니다. 손성호 기자님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보니까 이 남북 단일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름의 네. 의견을 많이 피력하신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 논란 쭉 이어가지는 거를 보시면서 일단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저희 뭐 모두가 같은 생각이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싶긴 하지만 뭐 그래도 좀 제가 이야기하자면은 사실 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지난 뭐 4년 넘게 이 평창 올림픽 하나를 위해서 정말 그 일반인들보다는 저희가 조금이나 더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그런 노력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예. 진짜. 그런데 진짜 그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들 상대로 어떻게 보면 좀 정치쇼라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너무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희생시키려는 것이 좀 너무 화가 났었죠. 예. 그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글쎄 그 아이스하키 협회, 그리고 또 팀, 뭐 선수들, 스태프들 전혀 어떻게 상의 없이 어떻게 그 올림픽 딱 한 달을 남기고 정부 마음대로 단일 팀을 만든 거잖아요. 진짜 1월 초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예. 진짜 그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면 진짜 엄청나게 집중을 하면서 그 100%의 그런 그 집중을 하면서 그 정예 멤버를 준비를 해도 그 최고의 모습을 낼까 말까 했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댔잖아요. 이 팀을 갖다가, 그 예. 여자 팀을 갖다가. 그리고 또 선수들 피해가 없을 거라고 뭐 얘기하지만은 뭐 어떻게 피해가 없어요. 원래 같았으면 경기 명단에 들어갔을 그 3명의 선수도 그 북한 선수들 때문에 뭐 한두 경기는 빠지게 됐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계속 하면서 준비에 큰 차질을 줬던 게 상당히 좀 마음 아프죠. 좀. 예. 손성 기자님의 생각도 많은 분들의 그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왜 하필 여자 아이스하키였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동계 종목에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마땅치가 않다, 많지 않다. 뭐 그러다 보니 여자 아이스하키가 타겟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뭐 또 한편으로는 여자 아이스하키를 좀 우습게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저희 뭐 아이스하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희 사람으로서 아이스하키 비인기 스포츠이고 그래서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좀 서러워요. 이게 여자 아이스하키가 인기 스포츠였다면 이렇게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상의 하나 없이 한 달 앞두고 단일티를 지 멋대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들 봤을 때 얼마나 그 여자 아이스하키, 또 아이스하키 선수들, 아이스하키 협회, 아이스하키 팬들, 이들이 얼마나 웃었다면 이랬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 뭐 야구, 축구, 농구 이렇게 뭐 인기 스포츠였다면 정부가 이렇게 함부로 팀을 흔들 수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메달권 아닌데 어차피 뭐 메달 못 따는데 뭐 그러느냐 이런 뉘앙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큰 실언이냐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뭐 서울대 뭐 하버드 못 갈 거 뭐하러 공부하냐, 뭐 억만장자 안 될 거 뭐하러 돈 벌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제가 네.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또 메달을 따야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그런, 글쎄 뭐랄까 뭐 승자 독식 사회, 뭐 금메달만이 중요한 거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런 말이 무심코 나왔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또 국민을 갖다가 이렇게 뭐 컨트롤하는 이런 총리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정부가 이번 올림픽을 조금 더 뭐 화제가 되게 하고 뭐 평화롭게 진행되려는 뜻을 이해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뭐 이 단일팀을 통해서 뭐 남북 관계가 조금 더 나아지면 더 바랄 게 없겠죠. 하지만 그 방법과 순서가 한참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팟캐스트 방송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제가 생각지 못했지만은 조금이라도 좀 하자면은, 지금 현재 정권이 우선시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소통이잖아요, 딴 것보다. 예, 예. 그리고 또 사람이 먼저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던 그런 대통령 정부가, 그런데 단일팀을 만드는 방법에 소통이 있었나요? 아니면 또 사람이 먼저였나요? 전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안타깝죠.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인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나 야구를 통해서 단일팀 구성을 추진했다면 과연
이랬을까? 여자 아이스하키라서 이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손상우 기자님,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이슈에 관해서 뭐 추가적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할 말 많죠. 뭐 사실 이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 좀 험한 말도 나올 것 같아. 약간 저는 썼습니다. 저는 썼어요. 네, 뭐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뭐 결정이 된 거. 글쎄 뭐 북한 선수들과 잘 맞춰서 잘 치러야죠. 근데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 이렇게라도 여자 아이스하키가 관심 받으니 뭐 좋은 거 아니냐. 뭐 어차피 올림픽 나갈 실력 아닌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좀 꽉 막힌 사람들이 앞으로 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올림픽에서 어떻게 하든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글쎄 그 잘하면은 또 거봐 뭐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단일팀 하니까 잘 됐지라고 말할 거고, 만약 기대보다 못했다면은 뭐 거봐 뭐 여자 아이스하키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나올까봐 또 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뭐 진짜 지난 10년 동안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여자 아이스하키 팀. 저도 잘 모르지만은 뭐 그들 뭐 그 결과 어떻게 나왔든 그들한테 그냥 박수를 쳐주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단일팀을 만들면서 좋은 점은 또 있었다고 봐요. 뭐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좀 화제가 되면서 예. 또 많은 관심을 받을 거니까 이런 관심 받는 것도 뭐 좋을 거고요. 또 이렇게 정부 말을 어쨌든 들어줬잖아요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그러니까 그 대신 얻을 건 좀 확실히 얻어서 뭐 여자 뭐 실업팀이라든지 뭐 혜택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 말고 이제 올림픽 최선을 다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오늘 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밴쿠버 손상우 기자 통해서 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주무셔야죠. 이제 일단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어서. 좀 이따 애 깨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네. 예. 자, 뭐 어찌됐든 단일팀 하기로 한 거고 뭐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말씀 주신 내용 안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다음 또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회 네. 이후에 기회가 됐을 때 연결 또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손상호 기자였습니다. 이제 저희 셋이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오늘 특집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모자라네요. 야, 이거 할 얘기가 많은데 원래 준비한 게 더 있었는데 다 못했어요. 스튜디오 2시간 빌렸는데 네. 모자라네요, 이거. 3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생각대로 갈 걸 그랬네요. 자, 누구부터 출발을 해보죠? 이제 두 번째 주자인데 이현숙 기자님, 이번 그 이슈에 대한 총평이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생각 궁금합니다. 예,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제 이제 그 입장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 부분 자체 이제 남북 뭐 이제 단일팀에 대한 취지나 입장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정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그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네.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가자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친북 쪽의 이제 나쁜 의미 이런 게 떠나서 좀 북한 쪽을 이제 많이 함께 가자 이런 입장을 가진 정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정부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예, 굉장히 뭐 좋게 사진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저는 그 발언
부분도 그렇게 썩 그거를 위해서 왜 우리 선수들이 희생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순간 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예 좋다 이겁니다. 뭐 어쨌든 국가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취지 자체도 좋고 입장 자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전부터 발표할 타이밍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 시기상 거의 뭐 집권하고 6개월, 7개월 정도면은 뭐 국제적으로 대화를 풀어나고 이러기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갈 거면은 사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손을 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단일팀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 같은 부분에서 초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북한의 참가 정도, 뭐 그렇죠. 공동 입장 정도. 예, 그런 부분을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될 IOC 랑. 수도 있었는데요. 여자 결승전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이벤트 경기 한번 했어도 됐어요.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종목도 물론 예선을 거치고 다른 국가의 이제 세계적인 국가의 선수들이 이제 예선을 뚫고 참가를 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수들을 우리는 초청을 해가지고 북한 선수들을 같이 가고 싶다. 이런 개인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 단일팀으로 이렇게 꾸릴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 팀들 이런 종목을 얼마든지 고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이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을 골랐고 그리고 그 피해의 대상자가 이 열심히 준비를 해온 우리 선수들이 돼야 한다는 게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 없는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늦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 시점이 너무 늦었다. 이 시점에서는 추진을 하면 안 되는 거였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이어갈까요? 저는 이게 일단 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다른 참가국들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올림픽이잖아요. 올림픽뿐만 아니라 다른 뭐 국제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비단 아이스하키뿐만 아니라 이번에 북한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가 결정된 스키라든지 피겨스케이팅 다른 종목에도 같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엔트리 확대 안 될 줄 알았어요. 이게 공정해야지 이게 맞아? 저는 만약에 엔트리 확대가 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같이 늘려주는 방식으로 뭐 똑같이 26명 하든지 똑같이 28명 하든지 요런 방법까지는 사실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코리아만 엔트리 35명? 이게 관철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어요 사실. IOC도 한통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OC 입장에서 사실 이 부분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싶었겠죠. 뭐 NHL 안 나오고 뭐 KHL도 못 나온 애들도 있고 흥행은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아이스하키는 제일 많이 보고 하니까 뭐라도 하나 흥행 티켓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북한에 이제 이런 동향으로 봤을 때 막 미사일도 쏘고 예전에 막 그런 게 많았잖아요. 이런 굉장히 이제 혼란한 그러니까 위협을 할 수 있는 존재에서 갑자기 얘네들이 뭔가 화합이나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IOC에서는 그걸 올림픽으로서 승화를 시켜서 뭔가 풀어냈다라는 역할을 지네들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각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뭐 악재들이 많잖아요. 이번 올림픽 드러난 것만 해도 앞서 얘기 나왔지만 갑자기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예전과는 다르게 올림픽 준비에 대한 새판짜기의 과정도 있었고 NHL 안 오고 러시아 선수를 도핑 파문으로 지금 옹성성하고 그리고 뭐 요즘에 막 더해졌죠. 빙상연맹하고 스키협회 그 행정착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 처리까지 있고 그리고 또 저는 그냥 근본적으로 이번 올림픽은 우리가 분리할 게 좀 있는 게 평창 대한민국 평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지리적으로 시차도 많이 나고 동계 스포츠 인기 강국들과 이게 좀 불리한 게 일단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인기 종목 뭐 결승전 이런 것들 우리나라 시각으로 다 오전에 지금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쪽 인기 강국들의 프라임타임 때 맞추기 위해서 이런 좀 악조건이 있어요. 뭐 지금 개회식 폐회식도 야외에서 한다 그러고 날씨는 추운데 이거 어떡할 거냐 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뭐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관철을 시켰다는 거는 뭐 IOC라든지 대한민국 정부, 뭐 북한 정부 서로 정치적인 뭐 이해에 얽혀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관철을 시켰어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평평성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그동안 모든 나라 국가 선수들이 이 올림픽에 나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근데 단지 이게 국적이 북한이고 현재 남북한의 이런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이번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이라는 이런 점 때문에 이 이유만으로 올림픽 예선을 참가하지 못한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이라는 특혜를 받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 다른 나라 다른 선수들 같이 뛰었던 그 선수들의 그 박탈감? 허탈감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올림픽 정신인가? 결과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주도하게 된 이 IOC가 돼버렸는데 이게 올림픽 역사상 진짜 안 좋은 전례가 될 수가 있다. 이건 두고두고 다음 올림픽 때도 다른 국제대회 때 거론이 될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했잖아. 이번에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지금 문제라면 문제, 아쉬운 점이고요. 근데 또 답답한 거는 지금 IIHF를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이 불만을 표하지 않는 것이 자제하고 있는 건지 못하는 건지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지 그냥 아니면은 뭐 대한민국하고 북한 단일팀 해도 우리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다 아니에요. 얘기해보니까 단 것 같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참 저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단일팀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걸 바꿀 수는 없는 지금 시점인데 그렇다면 아까 손상우 기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동감이에요. 우리나라 여자대표팀 아이스하키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나 처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출전 시간 양보해야 되는 것 자체로 이미 선수들은 피해를 입은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단일팀 논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피해를 끼친 거다. 이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까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변모가 계획에 없던 새로운 팀으로 변모를 해야 하는 그런 의도치 않은 변화를 맞게 됐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고 수고스러움이거든요. 이게 뭐 선수단 코칭 스태프에게 다 적용되는 거고 이것을 관리 또 진행하고 있는 대한아이스하키 협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 실업팀 창단이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마추어 하키 뭐 이런 그때 G200 행사 때 협회가 밝혔던 그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그럼 또 얘기가 나오겠죠. 다른 종목에서. 만약에 뭐 아이스하키 관계자들이 선수단 포함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런 이 조치만 이루어진다면 약속이 된다면 글쎄요. 뭐 지금 당장 경기를 뛰게 되는 주인공들인 선수단도 단일팀에 대해서 당장은 지금 불편하고 기분 안 좋지만 불만이 있지만 충분한 어떤 보상과 처우 후속 조치가 있다면 이런 잠깐의 불편함을 좀 이해하고 어쨌든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양보하고 피해를 입었는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납득할 만한. 뭐 설득을 당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줬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까지 저는 좀 두 가지의 그 답답한 부분을 좀 피력하고 싶네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다 앞서 세 분이 말씀 주신 거 그리고 댓글에서 또 말씀 주신 내용들과 동감하고 의견을 일치하는 부분들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자 대표팀이 뭐 앞서 저희가 초반에 또 지나온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발전해온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분명히 이번 올림픽 때도 성과는 나올 겁니다. 예. 그게 뭐 승패 결과를 떠나서 어떠한 형태로든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성과, 우리가 목표했던 성과, 우리의 것을 모두 다 보여준다라는 성과는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걱정되는 거는 이런 단일팀이 되고 하면서 그런 우리가 보여준 모습들이 묻혀질까봐 그리고 왜곡될까봐 그리고 이게 다 정부가 이렇게 단일팀에서 잘 된 거야. IOC가 이렇게 준비해서 잘 된 거야. 그렇게 가려질까봐 저는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평화올림픽이라고 항상 키워드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가 과연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가가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 5년 동안의 아이스하키 기사보다 이번 한 달 동안 나온 아이스하키 기사가 한 100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페이지 수로 한 200페이지 차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이슈가 과연 얼마나 갈까? 보상 얘기도 하고 관심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관심이 얼마나 갈까? 그리고 보상으로 나오는 뭐 실업팀 창단이니 뭐 비전 얘기부터 해서 이러한 보상이나 정책들이 다른 종목들에게는 차별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또 들기도 했고요. 비인기 종목이 비단 아이스하키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하키뿐만 아니라 비인기 종목 전체를 대하는 정부나 팬분들이나 그런 태도들이 너무 하나로 일관화되는 건 아닐까라는 또 걱정을 해보게 됐었고요. 네. 그게 가장 크죠. 좀 관심이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지난 다른 종목들, 다른 이슈들, 뭐 핸드볼도 우생순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때만 반짝하고 없어지고 지금은 기억도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아이스하키도 뭐 길어야 1, 2년이겠구나 또 이렇게 갈까봐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뭐 저희는 또 계속 방송하면서 아이스하키 얘기하고 또 경기장 찾아가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초심 찾으면서 다시 여자 썸머리그 갈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할 건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아이스하키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눈에 보여서 저는 그게 가장 이번 이슈를 통해서 가장 크게 든 걱정과 우려였습니다. 네. 숟가락 얹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고요. 특집 133회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많은 의견이 또 나올 겁니다.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또 양해 요즘 되게 양해를 많이 구하네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이 많은데 오늘 소개를 못 드렸어요. 남북 단일팀 관련 외의 댓글들도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소개를 못 드리는 점 사과드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음이 2월입니다. 134회가 될 텐데 올림픽 프리뷰 합니까? 뭐 근데 엔트리 나올 때마다 저희가 다 소개를 시켜드려가지고 뭐 러시아도 나오고 뭐 스위스도 나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회 평창올림픽 프리뷰를 하실 건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제가 안 나오거든요. 이제 지금 사전 연습 게임들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습 게임 결과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 이후부터 또 있을 연습 경기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프리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평가전 일정 문의를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 평가전 일정은 이미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고 외국 팀들 일정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또 볼만한 게 많거든요. 아이스하키 팬분들의 또 시선은 그쪽으로도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릴까요? 일단 여자 팀 같은 경우에 캐나다가 오늘 29일이니까 1월 31일에 우리나라 연세대 남자팀하고 인천에서 1시합니다. 1시에 평가전이 잡혀 있어요. 여자 대표팀인데 남자 선수들하고 연습 게임을 하네요. 지난주에 광운대랑 했는데 캐나다가 4대0으로 이겼습니다. 광운대 선수들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 힘들다, 빡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피지컬도 여자 선수들이 더 좋았다고. 힘도 더 세대요? 네. 파이터도 있었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와의 경기 또 어떨지 기대가 되고 캐나다 여자 대표팀은 2월 4일에 고향에서 스위스 대표팀 우리나라랑 붙는 스위스랑 경기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인천에서는 2월 4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스웨덴전이 잡혀있죠. 2월 6일에 고향에서 핀란드 대 스위스 여자팀 간의 평가전이 있고 인천에서는 2월 6일에 스웨덴 러시아전이 또 잡혀있어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 대표팀 우리나라 일정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제외하고 2월 10일 이것도 우리나라 일정이군요. 안양에서 러시아전 잡혀있고요. 2월 11일에 안양에서 체코 핀란드전이 있습니다. 요거 기대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리고 2월 12일에 인천에서 캐나다 스웨덴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요것도 아주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네요. 예, 일단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국의 프리 올림픽 게임은 안 잡혀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표팀은 이제 경기가 없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현재 저희가 확인된 일정은 요 정도고요. 추가적으로 뭐 각 대표팀들의 일정이라든지 경기 일정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으면 확보되는 대로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는 다 유료 입장이고요. 외국 팀들은 무료 입장이랍니다. 인천은 500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팀 경기도요? 네. 500원이요? 예. 시설 뭐 시설, 이용비 정도 예,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청소비 뭐 이 정도겠죠. 네. 그렇군요. 참고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133회 마무리합니다. 댓글 언제나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3주간 3회에 걸쳐서 자리를 비우게 됐던 평창 가시죠? 평창 올림픽 출장을 가게 됐는데 아이스하키 말고 다른 종목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엔 아이스하키 말고도 재밌는 종목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분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또 죄송하다는 말씀 또 드려야 되네요. 저는 다음 주 어떻게 할지 걱정이 없어요. 양해를 구하게 되네요. 다음 주 계획이 좀 있습니까? 아직 힘찬 진행 하나요? 최후의 보루고요. 고려를 더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올림픽 끝나고 3주 지난 다음에 복귀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네, 두 분 잘 부탁드립니다. 평창에서 잘 듣고 있을게요. 예, 잘하고 오십시오. 네. 자,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입니다. 133회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